1강은 1번 발달, 성장, 성숙, 학습 개념 정리부터 들어갑니다.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발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발달을 할 때 신체적인 발달, 심리적인 발달, 사회적인 발달, 도덕적인 발달, 인지적 발달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신체, 심리, 사회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성장이나 성숙이나 노화의 과정도 들어갑니다. 노화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상승적인 변화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노화도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를 상승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하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승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하강적인 변화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게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발달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물론 변화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정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년기가 있죠. 청년기가 바로 안정이 유지되는 시점이고 중년기 때부터 신진대사의 저하가 일어나면서 노화가 시작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발달은 변화뿐만 아니라 안정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변화에는 상승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하강적인 변화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성장 들어갑니다. 성장은요, 양적 증가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청소년들이 키가 쑥쑥 클 때 성장통을 경험한다라고 해요. 제가 이제 금방 키가 쑥쑥 클 때라고 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양적 변화가 되겠습니다. 연령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신체적 측면의 양적 변화입니다. 양적에 동그라미 치고 성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머투레이션이라고 하는 성숙이 있습니다. 성숙은 질적인 요소입니다. 성숙은 질적인 요소예요. 자, 자녀가 청소년기 때 여드름이 날 수 있습니다. 이 여드름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부모님이 여드름이 많이 났다. 그러면 자녀들에게도 여드름이 나타날 확률이 높죠. 이런 유전적인 부분들, 그러한 것들이 강하게 작용해서 신체에 나타나는 질적인 변화예요. 그것을 우리는 너 많이 성숙해졌구나. 성숙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성장을 기초로 해서 나타나는 끊어요. 신체 내부의 생리적, 생화학적인 질적 변화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리적, 생화학적인 질적 변화입니다. 거기에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밑에 이걸 쓰면 돼요. 유전이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영향을 준다 이 말입니다. 자, 생리적인 측면이나 생화학적인 측면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데 그것을 성장이라 하지 않고 성숙이라고 합니다. 자, 성숙은 질적 변화인데 유전과 호르몬 등의 영향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숙은 경험, 학습, 경험과 훈련이라고 쓸게요. 경험과 훈련에 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험하지도 않고 훈련하지도 않는 것이 성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경험과 훈련을 제가 왜 썼느냐? 바로 밑에 있는 학습과 구분이 되는 겁니다. 학습은 외부 환경이나 경험에 의해, 경험의 동그라미, 나타나는 비교적 지속적인 행동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외부 환경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는 경험이라든지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가지 개념의 차이가 있죠. 이 네 가지 개념의 차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출제가 정말 잘 되었던 부분입니다. 2번 들어갑니다. 인간 발달의 원리 별표 2개. 인간 발달의 원리는 매년 출제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하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그것이 틀린 지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재에다가 바로 써주시면 됩니다. 발달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누적적이다라고 합니다. 이행 과정이란 게 있어요. 앉고, 그 다음에 서고, 그 다음에 걷는 겁니다. 앉고의 1, 서고의 2, 걷는다의 3입니다. 이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번입니다. 여러분, 순서는 일정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순서, 발달의 순서는 일정하다. 그런데 이런 거 쓰셔야 돼요. 순서는 일정치 않다. 일정하지 않다. 그럼 이게 X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누적적이라는 말도 아시겠죠? 누적적. 자, 앉고 나서 그 다음에 선다. 그 다음에 걷는다. 그러면 걷는 시점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누적적이라. 2번, 발달은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방향은 일정치 않다 그러면 X가 됩니다. 방향도 일정합니다. 상부에서 하부로 이루어지고 중심에서 말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정한 방향입니다. 그러면 두미 발달부터 보죠. 상부에서 하부로. 상부는 머리 쪽이고 하부는 팔, 다리가 되겠습니다. 근원 발달이란 게 있습니다. 근원, 가까울 근, 멀 원자. 그러면 중심에, 즉 심장에서 가까운 것을 근위부라고 하고 심장에서 먼 쪽을 원위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까운 쪽은 뭐가 되죠? 네, 중심. 여기는 말초가 되는 거예요. 자, 중심 근위에서 말초 원위로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거기 보면 심장, 그 다음에 손가락, 발가락이 있습니다. 심장에서 손가락, 발가락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손가락, 발가락은 말초가 되고 심장은 중심이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몸통에서 사지라고 합니다. 몸통에서 사지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유사어가 되겠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 근육들은 상당히 큰 근육들이 많고 말초는 작은 근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근육에서 소근육으로 모두 다 맞는 내용이고 같은 맥락입니다. 자, 3번입니다. 세분화 발달의 별표 하나. 자, 세분화 발달은 전체적인 활동에서 특수화된 활동으로 라고 했습니다. 전체의 동그라미 치고 특수의 동그라미 치세요. 물건을 잡을 때 손 전체를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손가락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전체에서 특수다 이렇게 말했죠. 전체에서 특수 활동이다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통을 움직이면 전체가 움직이게 됩니다. 몸통, 체관을 움직이면. 그런데 여기 있는 사지에 있는 것을 움직이면 그 부분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전체적인 건 먼저고 나중에 특수한 거예요. 우리 시험에 이걸 뒤바꿔서 냈어요. 이렇게 특수적인 활동에서 전체적인 활동으로 이렇게 하면 틀리게 됩니다. 자, 이제 3번 들어갑니다.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발달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지만 유전인자나 환경에 따라서 발달의 속도는 다릅니다.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험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속도는 일정하다 하면 안 돼요. 속도는 일정하다 하면 안 되고 속도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개인차가 존재하니까. 거기에 보면 유전, 인자, 환경, 사람마다 틀려요. 그래서 발달 속도가 달라요. 개인차에 가로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발달은 계속적, 연속적인 과정이지만 끊어요. 발달 속도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동시적 성장, 즉 신체 부위에 따라 성장 시기나 성장 속도가 다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발달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연속적 과정이라는 것이 있죠. 자, 우리가 발달 단계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마지막은 노년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속적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과정이란다? 연속적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반대로 가지 않죠. 발달 단계가 반대로 가지 않아요. 이것까지 같이 엮어서 말씀드리면 비가역성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니까 비가역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쪽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가는 것이고 거슬러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비가역성이란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번입니다.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결정적 시기를 다른 말로 최적의 시기라 합니다. 밑에 최적의 시기의 밑줄. 발달에는 발달이 가장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최적의 시기가 있습니다. 발달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죠. 인지 발달 측면이, 신체 발달 측면이 잘 되는 최적의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인지적인 발달은 17세에서 18세가 정점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바로 결정적 시기, 최적의 시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7번째입니다. 6번째입니다. 발달의 각 영역은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체적인 거나 인지적인 거나 사회적인 거나 정서적인 영역, 여러분 따로따로 아니에요. 다 연관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인지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것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이 인지 영역에도 영향을 또 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7번. 발달은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칩니다. 분화, 동그라미, 통합, 동그라미. 처음에는 신체의 각 기관들이 분화되지 못해 미숙하고 둔한 모습을 보이다가 점차로 필요한 부분만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통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건을 잡기 위해 몸을 구부리고 팔을 뻗고 손목과 손가락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체 각 부위 요소가 통합되어서 어떠한 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분화와 통합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분화가 잘 되지 못해서 미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체 각 기관이 자기 나름대로의 기관에 분화된 어떤 기능을 해요. 그러한 것들이 또 나중에는 합쳐져서 거기 나온 대로 어떠한 행동을 통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가장 먼저 분화가 되지 않습니다. 미분화의 과정을 거친다. 미분화가 됐다가 그 다음에 분화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통합하게 된다, 이렇게 돼요. 통합하게 된다. 우리 인간은 아시잖아요. 먼저 체세포입니다. 체세포. 체세포가 태어나서 성숙한 하나의 인간으로 발달해 나가는 건데, 여기에서 미분화된 미숙한 존재였지만 각 기관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행동을 통합하게 되는 겁니다. 물건을 잡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샤워를 할 때나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된 것이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 8번 들어갑니다.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에요. 가로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전의 영향만도 아니고 환경의 영향만도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개 발달의 초기 때는 유전이, 발달의 후기 때는 환경이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데, 어찌됐든 두 가지 모두 다 작용하기 때문에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라고 말합니다. 발달의 양상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측 가능에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출생 전후의 환경 조건에 의해서 지체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촉진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많은 학자들이 발달 단계에서 어떤 과업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학문적으로. 따라서 발달의 양상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10번째입니다. 모든 발달 시기마다 그 시기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발달 과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발달 과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다.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은 자아 정체감 형성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기대감이다. 노년기의 발달 과업은 에릭슨에 의하면 자아 통합입니다. 삶을 반추했을 때 그것을 후회하지 않고 다가올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수용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말하는 자아 통합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노년기의 발달 과업이 되는 거예요. 갑니다. 사회적 기대를 갖고 있는 부모 및 교사들은 각 시기의 아동들이 환경에 잘 적응해 가기 위해 이루어야 할 발달적인 변화 및 발달 과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아동이 나왔습니다. 아동기의 발달 과업은 에릭슨에 의하면 근면성입니다. 이 근면성에 의해서 학습 능력, 친구 사귀는 능력, 사회성이라고 하죠. 사회성 능력, 그 다음에 신체적인 운동 발달 능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11번째 별표 하나, 점성의 원리가 나왔습니다. 발달은 점성성을 갖는다라고 했는데요. 이 점성의 원리는 에릭슨이 제시한 겁니다. 에릭슨의 별표 하나요. 이전에 이루어진 발달의 기초 위에서 끊어요. 다음 단계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1단계가 잘 발달 과업이 이루어지면 2단계가 수월해지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전 단계의 발달 과업은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다음 단계의 발달 과업은 이전 단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성의 원칙, 점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발달은 특히 이전 단계의 발달들이 함축되어 끊어요.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전 단계의 발달 과업들이 다음 단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전 단계의 발달 과업들이 다 함축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점성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교재에 보면 밑줄이 많이 쳐져 있습니다. 그 밑줄이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던 지문, 중요도가 높은 지문입니다. 밑줄 친 부분을 잘 유념해 가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인간 발달의 원리가 끝났습니다. 발달의 원리는 항상 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많은 심리학자들이 등장할 겁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도 한 문제 정도 예상이 됩니다. 주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정신의 구조가 있고요. 성격의 구조가 있습니다. 정신의 구조 세 가지,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 프로이드가 강조한 것은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에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성격의 구조 세 가지,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있습니다. 이드, 에고, 슈퍼 에고를 하는데 여기에서 완전 무의식 영역이 원초합니다. 그리고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성적 본능과 충동을 강조했고 성적 본능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초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그림이 하나 있고 4번에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의 심리, 성적 발달 5단계가 있습니다. 심리, 성적 발달 5단계는 구, 항, 남, 잠, 생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앞 글자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입니다. 여기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남근기입니다.
남근기에 별표 하나 쳐주시면 됩니다. 프로이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성적 본능 에너지의 리비도의 분포에 따라서 구강기부터 생식기까지 나눈 학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 주요 개념 의식부터 보는데요. 우리가 이 정신의 구조를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많이 보셨죠. 이게 이제 빙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바다 해수면이고 이게 의식이고 이 해수면 자체를 전의식이라 하고 그 다음에 바닷속 넓은 이곳을 우리는 무의식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이 바로 무의식이 됩니다.